아니, 사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련이 남을까요? 사귄 것도 아니고 썸만 따다가 끝났는데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 생각나고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썸붕은 사귀었다가 헤어진 거랑 아예 다른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연애 이별은 이미 가졌던 관계를 잃은 거라면 썸붕은 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뺏긴 상태거든요. 재회를 위한 전략도 다르죠. 끝내 쟁취 못한 그 사람, 그 사랑 꼭 쟁취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썸붕 재회는 연애 재회랑은 공식부터 다르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사랑과 사고를 바꿔드리는 러브커넥트 유지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현재 썸 때문에 고민이 많고 썸붕 나서 마음이 힘든 상태이실 텐데요. 연애하다가 이별한 거랑 썸 타다가 이별한 거는 그 특징부터가 다릅니다.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에는요, 둘만의 역사도 있고 애착도 강하게 형성이 되고 상대방이나 나나 이 관계를 위해서 투자한 정도, 시간, 추억, 신체적 친밀감 자체가 크고 깊고 풍성하죠. 그만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미해결 감정이 남기도 쉽고요. 공백기를 잘 활용하면 후폭풍이 생길 여지도 커요. 그런데 썸 타다가 헤어진 이별은요, 애착 정도도 얕고 투자도 적죠. 정식 관계가 아니었었던 만큼 이별을 또 쉽게 정당하기도 해요. 에이,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에이, 그냥 다른 사람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썸붕은요, 후폭풍을 기대하고 마냥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상대방의 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안정감을 제공하고 새로운 매력으로 어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실합니다. 썸붕 재회는 일방적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의 재회와는 핵심 원리부터가 다릅니다. 썸붕 재회를 위한 핵심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부담을 제거해야 돼요. 썸붕 원인의 70%는요, 단순히 호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썸을 탔다는 것 자체가 초반에 끌렸고 매력을 느꼈었다는 거잖아요. 알아가고 싶었고 연락도 했고 데이트도 했고 썸도 탔지만 관계가 발전돼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이 상대방의 부담이나 불안이나 회피나 책임감 같은 것들을 자극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회피 본능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더 빨리 썸붕을 내버려요. 나의 진심을 증명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을 건드린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연인으로서 채택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대가 느꼈던 문제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 사귀지도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썸붕은요, 감정이 아니라 내 프레임이 깨진 거예요. 좋은 감정을 느꼈기에 연락도 하고 썸도 탔었던 거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은요, 나 혼자 썸 탄 건 아닌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고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상대방은 그냥 나랑 대화를 한 것뿐인데 자기는 썸 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방과 썸을 탄 거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편하고 좋다, 괜찮다, 더 알아보고 싶다 라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아, 부담스러워, 불편해, 연락하거나 만나면 뭔가 피곤한데? 라고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나에 대한 프레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썸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의 변화가 생기면 뇌는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인식하고 판단한 걸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내기 위해서 기억을 편집하고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렇게 보이면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해본 경험 있으시죠? 이럴 때에는요, 상대방한테 사과하거나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과 인식을 깨부술 만한 새로운 인식과 매력,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대감 높이기. 썸붕은 나라는 사람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연인으로서 내 일상에 들이면 그만큼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수할 만큼 이 사람을 떠올리면, 이 관계를 기대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들 가능성이 마구 샘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썸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귀다가 헤어진 연애 재회는요, 미해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깊이 있게 관계가 형성되었던 만큼 이별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잔존 감정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썸붕 재해는 상대적으로 미해결 감정이나 잔존 감정들이 적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감정들을 굳이 자극하기보다도 자극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보다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섣불렀나 보다. 다시 알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썸붕 재해 전략의 핵심 원리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썸붕 재해율이란 5가지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프레임 리셋. 썸붕이 나거나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면, 내가 차였다면 7일에서 14일 정도 공백기를 두세요. 내가 상대방을 자신있고 매력있게 대할 만한 당당함과 기세가 약하다면 그 이상을 둬도 괜찮아요. 재회라는 거는 접근할수록 점점 무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나한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호기심이라든지 설렘 같은 것들, 긴장감 같은 것들을 자극받을 수 있는데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얘 또 연락 왔네? 얘 아직도 나 못 잊었네? 또 매달리네? 역시 얘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없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더 앞설 수 있거든요. 연애가 아닌 썸 관계에서 끝난 만큼 미해결 감정, 잔존 감정이 적어서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단단하고 큰 매력과 가치로 승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 매력이나 가치 문제, 프레임 문제로 애초에 관계가 정식적으로 연인으로 발전되지도 않았었던 거기 때문이죠. 상대가 나한테서 느꼈었던 단점이나 부담, 부정적인 감정, 트리거, 경계심 같은 거 절대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었던,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었던 선입견이나 경계심 같은 것들을 낮추게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공백기 활용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공백기는 상대방한테 그냥 시간을 주고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공백기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만 노력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쉬운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더 노력을 해야죠. 상대방은 노력하고 싶지 않아서 이 관계를 포기하고 놓아버렸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같이 노력해야지.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한테 맞춰줄까요? 굳이? 아쉬운 사람이 인정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단단한 자존감과 프레임만 잘 지키면 의리되거나 아쉬운 입장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인정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꼭 여러분들을 을의 입장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프레임을 리셋하는 기간에는요, 상대방한테 장문 절대 보내지 말고요. 만약에 내 실수로 인해서 끝냈다고 하더라도 사과문 폭탄으로 보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불안하고 미안하고 이 관계가 끝날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읽지도 않는데 사과 메시지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잘 전달되기보다도 부담감이 더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상대방한테 관계 정의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제라도 우리 관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 나 너랑 여기서 마무리할래.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애매하게 남겨서 조금이라도 미해결 감정을 증폭시키세요. 감정을 정리하는 요구도 절대 금지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미해결 감정마저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락, 만남, 모든 행동 다 멈추세요. 이런 분들 정말 많죠. SNS에 의미심장한 문구나 감정 티내지 마세요. 상대방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해서 올리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다 알겠죠? 누가 봐도 연락해줘. 누가 봐도 이 사람과의 추억 소환, 이 사람한테 받은 선물 사진 배경에 살짝 끼워서 올린다든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괜히 사진 찍어서 올린다든지, 질투 자극해보겠다고 다른 이성이 개입된 사진 같은 거 올린다든지, 이런 거 절대 금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질투를 자극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질투 자극이 효과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전체 사연을 꼭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과의 접촉이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선입견,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부정정서, 피로감, 내가 많이 매달렸다면 압박 같은 것들이 계속 자극이 돼요. 내가 상대한테 주던 부정 자극부터 확실하게 끊어내야 내 프레임이 리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재접근하기. 연락할 때 장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보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첫 마디부터. 아니면 내가 연락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좋으니까 바로 장문을 이렇게 때려 박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다가갈 때는요, 무조건 가볍고 짧고
명분 있게 보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상대방한테 미련이 있어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연락을 자연스럽게 할 만한 어떤 명분을 앞에 먼저 깔고 가볍고 상쾌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명분을 깔아도 상대방은 대충 알아요. 아, 얘 나한테 아직 관심 있어서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미 연락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연락 내용으로 대놓고 이 사람한테 아쉬움을 표현을 하면은 내 프레임을 더더더더 낮추는 거겠죠? 명분을 활용해서 연락을 해도 오히려 내가 매달리지 않고 약속을 먼저 쉽게 잡지 않으면 거기에서 의외성이 발견이 돼서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추후 약속을 잡더라도 쉽게 잡힐 수 있어요. 이런 멘트로 한번 보내보세요. 갑자기 이거 보다 생각나서 연락했어. 요즘 잘 지내? 그날 내가 좀 급했던 것 같아. 불편했다면 미안.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했어. 그날은 내가 좀 미안했어. 나 요즘 정신 차리고 살고 있다. 잘 지내? 만약에 상황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거나 껄끄럽게 끝났다면은 그 당시에 내가 어느 정도 사과를 한 상태라면 그것 때문에 너무 죄인 모드로 접근하기보다도 조금 능글맞고 쿨하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나한테 손 긋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핵심은 상대에게 내 연락이 절대 압박, 부담, 들이대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한 명분이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꼭 답장해줘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일상 공유하듯이 상대방 입장에서 편하게 답장할 수 있는 구조의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세 번째, 매력 있는 대화. 처음 연락을 하고 그날 바로 당장 약속을 잡거나 만남을 제안하거나 그날 바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차이는 경우 꽤 많고요.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파악도 충분하지 않고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공백기를 보내면서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상대방도 우리를 좀 기다리게 해야 돼요. 바로 약속을 잡지 않아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호기심과 의외성과 답답한 마음 때문에라도 얘 왜 연락했지? 내가 먼저 약속 잡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대화법이 매력이 있다면 상대방이 답답해서라도 궁금해서라도 먼저 약속 잡습니다. 연락하고 3일에서 7일 정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세요. 상대가 먼저 약속 잡으면 그때 잡아도 되고요. 7일 동안 꼭 매일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선톡을 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경계가 확실하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화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재밌다, 편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만남도 기대가 되고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잖아요. 썸붕이 났을 때는 내 프레임이 완전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 이 3일에서 7일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다시 높이고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과 약속 만남이 다시 잡혔을 때 조금은 유리한 입장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감정 표현하는 거 절대 금지예요. 그때 왜 그랬어? 나도 속마음이 궁금해. 넌 그동안 어땠어? 이런 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행여 먼저 꺼내더라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은 여지를 남기면서 애매하고 가볍게 표현하세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미해결 감정이 해결도 안 되고 궁금해지거든요. 메시지를 보낼 때요, 칭찬과 유머를 반드시 곁들이고요. 대화를 먼저 끊고 마무리를 해야 프레임이 상승을 해요. 아쉬운 사람이 대화 먼저 마무리 못하고 질질 끊잖아요. 우리가 먼저 쿨하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내요.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상대방이 답장이 옵니다. 바쁘지. 내가 또 답장을 보내요. 오, 요즘 능력 발휘 제대로 하나 보네? 일상 얘기 짧게 주고받은 다음에 내가 먼저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 그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네. 푹 쉬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어렵지 않죠? 3일에서 7일 동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 편하다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요, 긍정적인 감정이 팍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속도 훨씬 쉽게 잡혀요. 4단계, 재만남 제한. 오랜만에 만난 만큼 반갑고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첫 만남에 몇 시간씩 만나고 밤새 술 마시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욕구와 욕망을 다 충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의 욕구와 욕망만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미해결 감정과 욕구와 욕망까지 모두 제거를 시켜요. 첫 만남에서는요, 짧고 가볍게 부담 없이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만나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 가치나 프레임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나의 확실하지 않은 가치를 굳이 노출해서 확인 사살 당하지 말라는 거죠. 첫 만남은 나와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만남 제안을 할 때는요, 이런 구조로 말씀해 보세요. 가벼운 이유를 먼저 들고요, 짧은 시간을 제안하고요,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을 제안하는 걸 상대방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야 돼요. 명분이 그럴듯해야겠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랜만에 대화하니까 반갑다. 이번 주에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래? 바쁘면 말고. 근처에 괜찮은 디저트 카페 생겼던데 거기서 잠깐 볼래? 바쁘면 다음에 보고. 만났을 때는 이런 말 절대 금지해요. 우리 다시 만날래? 나 아직 너 좋아해. 그때 왜 그랬어? 앞으로 우리 관계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의 만남의 목표는요, 상대방한테 이런 감정을 심어주는 게 목표예요. 이 사람 다시 만나니까 좋은데? 다시 연락해봐도 괜찮겠는데? 이전이랑 좀 뭔가 다른데? 5단계, 이성적 교류. 만남 이후에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좀 보이고 연락이 잘 이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약속까지 잡힐 가능성이 생겼다면, 처음에 다가갈 때처럼 계속 편하고 친구 같은 분위기나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해서 이성으로서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성 간에 나눌 수 있는 대화 소재나 이성적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대화로 주도해야 되고요. 둘이서 함께하는 시간도 이성으로서의 설렘과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로 주도해야 됩니다. 썸붕이 나기 이전처럼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시 썸붕이 났던 그 상대와 썸을 타게 되는 겁니다. 썸붕 재해는 사랑을 증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기대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한때 미래까지 생각했었던 그 사람은 단순히 싫어서 떠난 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 기대되지 않아서 떠난 거지. 현재 썸붕 상태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관계의 프레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애매한 관계를 확실하게 발전시키는 핵심 비법이 궁금하다면 위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전이었습니다.